One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rise but the night's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I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Ooh. Can't sleep cause I'm way too buzzed. Too late now you're in my blood. I don't hate the way you keep me up.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Ooh. Ooh.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Ooh, by you. Ooh.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였나요? 네. 아, 오늘 신청곡도 좋네요. 저스틴 비버 노래 같지 않게 나른나른한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네. 나온다 누나. 누나, 빌로버 누나, TV님이 누나 근데 반가워요. 동생 맞아요? 우리가 이분들 여러 나이를 가지 모르니까 의혹이 네,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분 그 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약간 얼굴을 이렇게 확인한 적이 계정을 있잖아요. 봤는데 계정을 누구 봤는데 계정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 계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진을 저희 그 푸대 수사대 엄주원 아나운서와 제가 여기 주로 들어오시는 분의 그 계정에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가 누나인 것 같다고 그분은 추정은 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분이 어느 분이셨더라? 쭌쭌잉님 누나 맞아요. 빌로바 TV님 그러셨네요. 근데 네. 우리 지선배 나이를 그럼 아시는 건가? 빌로바 TV님 대충 아시겠죠. 제 나이는 근데 만천하에 가늠이 안 공개돼 돼요. 있습니다. 외모로는 절대 가늠할 수 아유,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쉬고 왔다고 또 개인 이렇게. 정보를 알려하는 어마나 위닝제이 TV님. 아, 뭐 그렇게 푸대 궁금하지 수사대 않아요. 안 물어볼게요. 푸대 수사대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오늘 낮 눈에 띈 뉴스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사진부터 보죠. 좀 띄워주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동물단체 와일드 라이프가 배포한 사진인데 저게 탈진한 상태로 구조돼서 물로 목을 축이고 있는 새입니다. 왜 탈진을 했느냐? 더위 때문이래요. 인도가 올해 120년 만에 더위에 시달리고 있어서 네네. 한낮 기온이 이미 40도가 넘었고요. 조만간 5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50도요?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우.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이 탈수해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서 날개가 부러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인도 서부의 한 동물병원이 최근 한 달 동안 약 2,000마리의 새를 구조했대요. 저렇게 떨어진 새를. 상당수가 탈수와 합병증으로 폐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새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지금 폭염과 관련된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코로나19보다 이 폭염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네요. 우리도 이제
5월이니까 네. 6월만 해도 더워지고 물론 그렇죠. 7, 8월 되면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걱정이네요. 기상청이 올여름에 평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더 덥겠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은 못하지만 더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매년 여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제일 덥다. 네. 그리고 예년보다 음. 태풍도 잦을 거라는 예상도 그건 나왔습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태풍은 안 돼요. 마음도 또 네. 이렇게 설비도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다음 소식도 있죠? 네,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50도 육박이면 사람이 못 산다. 네, 사람이 못 상상이 안 견딘다 이렇게 가는데. 얘기하셨어요. 50도. 50도 진짜. 30도까지는 알겠는데 50도는 우리도 한 어우. 39도, 40도까지는 됐었어요. 재작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정말 더웠거든요. 그리고 경종을 울리자는 의도로 확실한 의도로 짧게 이 기사 하나 더 보고 뭐죠? 갈게요. 오늘 서울경제에 실린 기사인데 서울경제 기사 플라스틱? 가운데 4번째로 많이 본 뉴스예요. 이게 부산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한 자영업자 분께서 얼마 전에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한 손님에게서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이런 항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손님 이물질 사진도 이렇게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 식당 사장님께서 환불해주고 사과하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신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여기까지는 평범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이물질 사진의 상세 정보를 봤더니 항의한 건 5월 10일이었는데 5월? 이 사진이 지난 1월 30일에 스크린샷 된 사진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정보가 나오나 봐요. 소스가. 조작이네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이 이거 이상하다 확신을 하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여러 사람이 쪽지를 보내왔대요. 나도.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20대 초반 남자 아니었어요. 나도 당했다. 말투 조근조근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들어맞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을 다 지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식당 사장님이 이 사실을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나는 경찰에 가서 고소장 접수할 거고 절대로 합의 안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이 또 나도 똑같은 사진으로 환불해 준 적 있다. 우리 가게도 당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1월에 스크린샷 한 걸로 계속 울고 먹는군요. 이 사람이. 그렇죠. 지금 뭐 블랙 컨슈머 유유, 심은정님, 빌로바 TV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블랙 컨슈머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음식값 힘들게 뭐 만들고 아주 이렇게 좀 뭐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음식값을 정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아시죠? 8초 후에 정철진 평론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기 여기서 어마나 방금 살해 들린 건가요? 하고 걱정해 하셨죠? 주셨어요. 네. 잘생긴 괜찮아요 이제. 네, 이제 물이 있기 괜찮다. 때문에. 물 먹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편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그리웠고. 그러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못 왔어요. 그러셨다고. 출장 만에 가셨다고. 오셨어요? 출장 네. 가셨다고. 네. 2주 만에.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서 오기 싫으셨군요. 네.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제멋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근데 우리 평론가님 안 오셔서 신입 아나운서들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던데요, 구독자분들이. 어떡하죠? 누가 혹시 나왔는지. 농담이고 그날도 철진이 형 찾는 분들 많았어요. 오늘도 빌로바 TV님이 철진이 형 또 코 얘기네. 코 좀 나눠. 정철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동생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오. 근데 서영찬님. 이건 뭐지? 잘생긴 이세희님. 너무 진지 모드이신 정평론가님이다 하셨는데 진지 모드이시지 않으신데? 네. 컨셉이죠. 그게 컨셉입니다. 진지 모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잡한 경제 금융 소식 정리를 할 텐데 역시 네네. 오늘은 가상화폐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이 사태를 문제예요. 좀 간단하게 요약부터 좀 해주시죠. 어렵죠.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또 안 하는 들어도 분들은 어려워요. 그 기사를 읽고 예. 또 네, 읽어도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네. 일단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네. 1달러가 있잖아요. 네. 미국 1달러잖아요. 네. 그게 1달러라는 걸 어떻게 믿죠? 정해져 옛날에는 있으니까. 근본위 제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1달러를 발행하려면 상응하는 금을
놓고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온스당 35달러를 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5달러를 미국이 발행을 하려면 자기네 연gun 창고에 1온스를 금을 금을 넣어야 돼요.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금태환, 근본이라고 네. 하는 건데 네네. 71년에 이게 깨집니다. 네. 미국이 근본이자를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지네 멋대로 달러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달러 뭐 이거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각성을 하니까 72년, 73년에 이거 수상하다. 이걸 어떻게 믿냐. 1달러가 1달러 가치인 것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74년에 미국이 어떤 수를 썼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석유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미달러로만 거래된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신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코인판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1달러에 1코인이라는 가치를 폐거해 놓은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테더고요. 이제 뭐 코인 투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뭐 다른 코인을 산다든가 환전한다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네. 1테더에 1코인이라는 것들을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쇼치나거나 이럴 때 그걸 바꿔서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은 근데 이때 그 회사가 있을 거예요. 테더라고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테더는 1코인, 1테더가 1달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죠, 그건? 여기 약속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테더의 발행사가 그만큼 발행한 거에 돈을 쌓아놓으면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자기네 창고에 네. 뭐 자기네가 뭐 한 뭐 수백억 수조 원어치의 테더를 테더가 발행했다. 그만큼의 그만큼의 달러만 달러를- 쌓아놓으면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놨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사태에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네. 이 테라도 표명한 것은 1달러가 1테라다라고 네. 표명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건 독특한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뭐냐면 그 테라라는 그 회사 뭐 권도영 씨 나오는 거기는 그 테라 1테라가 1달러라는 가치를 보증하고 증명하는 걸로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과의 알고리즘을 이제 하나의 제시를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1테라의 가치가 1달러보다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루나라는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테라를 사서 가치를 올리고요. 더 올라가면 이번에 테라를 팔고 루나를 네. 사가지고 네. 루나의 가치를 올리고. 네. 이걸 들으니까 또 루나라는 게 뭐 디파이에서 뭐 유용하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또 사람들이 솔깃했죠. 그 다음에 테라 자체로도 또 어떤 메리트가 있냐. 테라를 샀다가 플랫폼에 맡기면 20% 이자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보면 뭐야 이거 새로운 신개념이네.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 또 코인이 신뢰가 있을 때 그런데 어떤 사태가 발행을 하냐면 이제 1테라가 1달러잖아요. 네. 이제 공매도 세력들 이 세계 헤지 펀드들이 노리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 고리를 깨버립니다. 네. 그래서 1테라의 가치가 네. 1달러여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루나는 더 많이 발행되고 그렇죠. 더 많이 발행되고 네. 더 많이 발행되면 여러분 우리 주식도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다시 테라 떨어지고 루나 떨어지고 테라 떨어지고 루나 떨어지고 해서 결국에 99.9%의 하락이 그러니까요. 루나에서 온 거고요. 네. 루나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이었던 게 한 하루 반나절 만에 1원이 됩니다. 네. 이 비유가 좀 와닿더라고요. 은행에서 수백억을 빌린 다음에 그걸로 은행을 망하게 해. 그러면 그 수백억을 안 갚아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루나 사태가 뭐 많은 정말 뭐 수십만 명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런 사건인데 더 중요한 건 뭐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나아가서는 주식 시장에는 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문제는요. 뭐 루나 테라도 이것도 큰 문제지만 이제 이 불똥이 테더에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더에. 네, 좀 어렵지만 앞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한 것은 테더는 그럼 안전해가 나온 거예요. 그럼 1테라 저거 가짜였지. 루나랑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다 뭐 진짜야 해가지고 이제 엉망됐잖아요. 그럼 테더라는 거 1테더에 1달러라는 건 맞아? 테더라는 회사는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을 비축해둔 건 맞아? 그것도 못 믿게 되는 라는 의심이 지금 솟구치게 되면서 테더 측에서는 우리가 달러는 아니지만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다 쌓아놨어라고 말하지만 있다. 네. 지금 회사채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테더를 누가 또 공격을 하거나 테더런이라고 하죠. 네.
지금 테더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죠. 팔아서 네. 달러로 다 이제 예. 환전해. 이미 뭐 9조 원, 10조 원 가까이 찾아갔다고 해요. 네. 더 이게 테더가 가고 만에 하나 테더가 생각만큼 자산을 못 쌓아놨다면 이제 테더가 터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테더가 터지면 이거는 루나 테라하고는 다릅니다. 거의 비트코인도 함께 물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로 그 테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또 코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알고 네. 테더를 또 쇼치려고 막 들어가고 네. 있는데 이미 막아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이낸스를 아마 하시는 건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테더가 흔들려서 그게 비트코인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면 네. 상당히 이야기는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가상화폐가 아닌 어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금융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가령 뭐 주식을 하거나 파생 상품은 같은 주머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나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네네. 그걸 메우면서 동반 폭락이 왔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은 코인과 주식을 같이 하는 투자자가 큰 손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야 코인 주식을 같이 하겠지만은 근데 웬만한 큰 손과 헤지펀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트코인과 주식은 같이 하는 큰 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 만에 하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이번에는 주식시장으로 오염되거나 주네요. 전염될 가능성도 크고요. 있네요. 또 너무나 신기한 게 지금 나스닥 한번 이렇게 차트 한번 보시고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갖다 대면 둘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 이걸 이제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하는데 0.8이 넘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빠지면 나스닥도 같이 무너질 수 그래야겠구나. 있다라는 이제 그럼들도 있어서 과거처럼 뭐 주식 코인이 시장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기술주 나스닥은 상당히 연동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마중물님이 네. 이제 시작일 뿐 가장 약한 항아리 하나 금간 것일 뿐 이러셨는데 네. 이게 이제 다음 제가 궁금했던 거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또 채팅 네. 댓글 네.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걸 양동이 이론. 예, 우리 마중불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양동이 네. 이론, 항아리 이론이라고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네네. 우리가 그걸 들으셨나 봐요. 예,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한 번 더 엄청난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체가 2008년 대비 미국은 한 돈을 한 2배, 2.3배, 우리는 한 2.7배, 3배 그래요? 찍어냈고요. 그 2008년 말 M2입니다. M2. 네. 중국은 그때보다 돈이 4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돈들이 어디 갔느냐? 쓰다 남아도니까 채권에도 가 있고 예. 주식에도 가 있고 아. 부동산도 가 있고 가격들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잖아요. 네네. 가 있어서. 네. 그 돈이 또 남으니까 코인이라는 거에 코인까지 가서 간 또 거죠. 나왔고요. 남으니까 NFT 같고요. 음. 그 와중에 롤렉스 같죠. 네. 샤넬백 같죠. 네. 또 리셀 시장 뭐 다 같지만 아유. 이제 인플레가 터지면서 돈이 부족한 시대가 그렇죠. 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마중물님이 항아리를 깨야 된다는 게 그것도 현재로서 빼는 예, 거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현재는 예, 예. 뭐라도 깨서 찾아야 되니까 음. 그런 연쇄적인 차원에서 코인 시장이 먼저 깨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인플레 차원에서 주식으로도 전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빌로바 TV님이 도미노 현상이네 점점점 하셨는데 네. 그럼 그게 도미노 현상처럼 네. 차츰차츰 다른 항아리로도 할 갈 수가 수 있고요. 있다는. 네, 우리 라이언님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해야 할 판. 진짜 그렇죠. 이거 고수신데요. 그럼요. 이거 10년물 국채금리. 이것도 제가 그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를 때도 실은 우리가 뭐 안 좋다 위험하다 하지만요. 진짜 파괴적인 거. 진짜 충격은 이런 와중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인플레가 심한데도. 이건 소위 말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알겠지만 3%로 더 못 가고 네. 꺾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아 진짜 시장이 두려워한 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나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루나 테라 코인 폭락 사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해보려고요. 네. 뭐 의제가 많겠죠. 뭐 안보, 국방, 뭐 네. 정치 많을 텐데 우리는 경제에 집중해서 머니통이니까. 네.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요? 어떤 의제? 1번이 아마 뉴스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IPEF. IPEF. 한번 다뤄주셨는데. 인도 예. 태평양 프레임워크. 경제 예. 네.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 인도 끼고요. 태평양에서 우리 한국, 일본과 기술국가 끼고 자기를 해서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들겠다. 이 대항마가 RCEP이라고 중국이 들어가 있죠. RCEP을 제끼고 미국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IPEF에 공식 가입하고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이 미국 쪽에 훨씬 더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아마 이슈와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일본까지 가는 거겠죠. 그렇죠. 한번 휙 돌면서 그게 이번에 쫙 보니까 생태계가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네. 자원도 있어야 되겠고요. 한 나라는 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편을 먹어야 이게 된다라는 걸 미국이 깨달았다? 더 느낀 거죠. 가령 이제 뭐 인도도 밀수출 금지하죠. 인도네시아 팜유 금지하죠. 뭐 이렇게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원자재든 기술이든 빌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거기에 거겠죠? 중국은 제낀다. 그런 여기에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하나 보셔야 되고 통화 쪽에서는 달러 수합, 통화 수합 보셔야 되고 또 에너지 동맹들 신재생 에너지 쪽이 한번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뭐 예상됐던 질문 아니고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한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맨 처음에 가잖아요. 바이든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경제 공동체 생태계, 미국 주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거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만한 만약에 편 먹을 때 삼성전자는 옛날에 요즘은 하나 그 뭐 왔다리 갔다리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그 리더끼리 나와가지고 편을 이렇게 먹잖아. 애들이 우르르 서 있고 가위바위보서 나 얘 편 짤 때 많이 하죠. 네네네네. 그때 일본으로 아마 바이든이 데리고 싶은 기억이 있다가 가위바위보 이기면 바로 삼성전자 데리고 오는 거니까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 능력에선 삼성전자만 한 데가 없으니까 그럼요. 반도체는 또 설계 아무리 잘해도 구현 못합니다. 구현을 못하니까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에드리안 헐님도 삼성은 앞으로 미국말 잘 들어야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이게 호재보다 악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태계가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달릴 수가 있었는데 미국 안으로 들어가면요. 룸이 더 좁아집니다. 시장도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생태계 얘기해주고 계신데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경제 패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방금 RCEP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RCEP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의 앞날을. 근데 제가 뭐 정부나 어떤 외교의 그걸 모르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좀 방향이 지금으로서 미국으로 좀 많이 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도 좀 더 미국과의 경제 공동체 쪽에 현재 정부는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금융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코인 얘기를 했는데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증시에서 바닥이 도대체 어디냐, 지금이 바닥이냐 이런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옛날 사람이고 옛날부터 제가 94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요. 옛날 타성과 문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날 논리로 제가 일단 바닥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 반론도 분명히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언제 바닥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는 개인들의 물량이 털릴 때 바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살 때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오늘 만약에 뭐 3%가 떨어졌다. 그때 누가 사나를 보세요. 개인이 샀다? 그럼 바닥이 아니에요. 개인이 파는데 급락이 나오고 파는데 급락이 나올 때가 대바닥, 진바닥이었고 정말 얄밉지만 바로 그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한 달 반, 두 달 와리가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쭉 올리는 게 전형적인 바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 논리라고 할게요. 옛날 논리에 따르면 지금 바닥은 안 나왔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지금 개인이 들어오고 또 물타고 떨어질 때마다 또 물타고 떨어질 때마다 물타고 외국인이 절대 안 사기 때문에 저는
배운 대로 하니까 바닥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요즘에 이제 새롭게 오신 뭐 주식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은 세상이 바뀌었다. 그 패턴은 이제 아니다. 그 패턴은 아니다 하고 개인들이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거를 대단한 진리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요 2600 언저리, 2590 언저리를 바닥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생각해 보실 텐데 뭐 이건 뭐 누가 맞추고 뭐 신이 아닌 이상 모르니까. 그러나 저는 의문이 많죠. 여기에서 개인 물량이 안 털렸는데 외국인이 그걸 사줘가지고 주가를 다시 올려준다? 여기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착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가혹하면 가혹했지. 그래서 뭐 저는 제 고객들한테는 아직은 바닥이 싸 보이는 주식이 많아도 더 밑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이런 악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크리스 신님도 아직 지옥의 바닥은 안 왔다. 라이언님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 다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으시네요. 그러나 개인들은 지금 주식을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이 이렇게 또 많은지도 저도 최근에 많이 알았고요. 뭐 진짜 많이 떨어질 때는 하루에 뭐 1조 5천억씩 코스닥 코스피씩 그 돈들이 다 쏟아져. 그러면 말씀하신 개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예전에 논리로 보셨던 예전 논리로 예전에 그 바닥 패턴은 늘 적용하자면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근데 그 패턴이 그럼 이번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 패턴이 아니고 다르게 바닥이 나와서 간적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못 본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행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있는데 또 새롭게 주식한 분들이나 좀 영한 분들 또 똑똑한 분들이 많잖아요. 주식 행태계 주식 유튜버 중에 영하지 않다고 딱 그런 분들은 그럼 패배의식 갖지 마라. 그럼 패배로 버려라. 우리가 살린다라는 분들의 주장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철진 평론가 주식계의 고인물.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닥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개인들이 파는데도 급락한다. 그때가 바닥이다. 그게 제 의견. 제 의견인데.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투자 상담 한 가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뭐 살 게 있다. 뭐 이 장에서 좀 이건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게 있으면 좀 팁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저도 밤마다 아침마다 늘 한 번씩 보는 차트가 베네수엘라 주식 차트거든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주식 차트.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 나라 이미 망했죠. 베네수엘라의 주식 차트. 어때요?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주식 상승률로 한때 최고를 찍다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업다운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를 때는 뭐 누구도 못 따라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명목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주가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과 세계 주식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인플레가 끝까지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인플레 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회사들, 저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에너지 기업. 가격 그게 뭐 정유화학이라든가 또 아니면 재생에너지라든가 먹거리 쪽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곡물이랑 이런 거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욕하면서도 그 회사 거 꼭 사야 돼. 하고 맘 놓고 인플레만큼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 이 주식이 저는 실은 놀랄 만큼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애플이 있고 엑슨모빌이 있다. 엑슨모빌은 정유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기름은 넣을까 아니면 애플 아이폰을 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짧게 말해서 오늘 무슨 이제 뭐 땡땡 마켓이 있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 땡땡 마켓 보면 늘 그 사람들 구매 1, 2위 그쪽에 보면 늘 뭐 아이폰 궁금한 것들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거든요. 중고 마켓? 네네. 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찾아보면 상위권이 식용유, 밀 무슨 땡땡 밀가루.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애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진짜 초인플레 때 우리가 욕하면서 애플 아이패드를 살까? 그러면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네. 요번에 주식을 하신다면 진짜 고물가주, 진짜 에너지주. 인플레 덕을 볼 수 있는 회사의 네. 주식. 그렇습니다. 인플레 때도 버티고 가격을 다 올릴 수 있는 주식이 야, 여러분. 가격 인상을 해도 네. 가격 인상을 해도 소비자들의 저항이 적은 그쵸, 그런 데를 찾아봐요. 저항은 하지만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그럴 때 그 주식을 사놔야죠. 아니, 앞으로 머니톡을 이 투자 상담으로 바꿔야겠어요. 지금 동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리액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살아있는 생생한 표정의 이 리액션. 아니, 아까 네. 4,000명이었거든요. 지금 4,000명으로 늘었어요, 시청자가. 그럼 한 번 더 팁을 주시면 6월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마지막 한 있어요. 팁. 네.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예. 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약간 좀 파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은 굉장한 전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의 흐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파생 쪽을 좀 보면 상당 부분 큰 손들은 좀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로서 포지션만 네, 보면 네, 네.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바닥 논쟁 우리가 잠깐 네.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네. 하고 예측하지 말자. 네. 여기가 바닥이네. 이렇게 싼데 이런 맞아요. 거 하지 말자라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6월 지나면 빛이 좀 보이지 않을까. 네. 여름 때쯤에는요. 이렇게 길이 좀 보겠습니다.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 불안한 시장에 대한 네. 명쾌한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남아있네요. 조금 이제 속도를 내야죠. 네. 네. 뉴스데스크 뉴스 큐시트. 산책. 네. 시작합니다.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바로 전날인 오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아주 위중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오늘 뉴스데스크의 톱입니다. 자, 뭐냐. 그렇군요. 북한 핵실험 준비 다 끝냈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아하.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거기에 나온 북한 국장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는 있다. 올해 핵실험 너무 준비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그래서 회의에서 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춘 걸로 지금 풀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북한 국장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거의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 가능성이 있는 거는 ICBM 역시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으로 이 시점에 북한이 왜 이런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지 의미를 분석을 해보고요. 네네.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분야를 좁혀서 경제 분야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아이템들이 뉴스데스크에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저희도 경제 집중했었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쪽이 이번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네네. 머니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중국 견제하려는 의도가 이번 그 동아시아 순방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국 견제하는 거에 대한 중국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네네. 그리고 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평택 공장부터 가느냐 이 의미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분야에 대한 얘기를 세 꼭지에 걸쳐 깊이 들여다봅니다. 네. 지방선거 단독 기사도 있다고요? 네, 단독 기사 하나 있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뭐냐면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나온 신상진 전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목을 보면 대충 이제 감은 잡히는데 아시다시피 단독 기사는 제가 여기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제목으로 슬쩍 이렇게 낚시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뉴스데스크에서 보시기 바라고. 취재가 시작되니까 신 후보 처음에는 당선되면 집을 팔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2시간 후에 오늘 바로 집을 내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신 후보가 이렇게 나왔는지 본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제 20초 남았네요. 이 기사 큐시트 후반부에 있는데 꼭 보시라는 의미, 뉴스데스크 끝까지 보시면 보실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75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2편,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작품이죠. 그리고 브로커, 이거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첫 한국 영화입니다. 이 두 작품이
지금 황금 종려상을 주고 겨루고 있습니다. 픽포인트는 송강호 씨 아니에요? 송강호 씨의 나무주연상도 이번에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그 탑건 매브릭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84년작인데 탐 크루즈 파일럿이었다가 이번에 교관으로 들어왔다는데 아주 이번에 시사회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방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